안녕하세요, 정성진입니다. 서곡과 1막 분석에 이어서 오늘은 2막을 분석하는 시간을 가지려 합니다. 앞부분을 시청하지 못하신 분들은 보시기 편하게 재생 목록으로 만들어 두었으니 편하게 시청하세요. 1막에서 2막으로 전환되는 지점, 그러니까 막이 넘어가는 부분에서 우리가 희곡을 읽을 때 꼭 체크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시간의 흐름인데요. 얼마만큼의 변화가 있었는지 놓치시게 되면 인물의 상황이나 배경을 이해하는 것에 대해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니 꼭 체크하시길 바랍니다. 이 막은 존 프락터와 그의 아내 엘리자베스, 그리고 메리 워렌을 중심으로 사건이 진행이 되는데요. 시간의 흐름은 1막에서 프락터가 에비게일을 만난 지 8일이 지난 뒤입니다. 여기서는 8일 혹은 일주일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엘리자베스는 프락터와 에비게일의 부정한 행동을 알고 있습니다. 위선적인 것을 거부하고 영적으로 깨어있으려 노력하는 프락터가 그녀에게 자신의 부정한 행동을 고백했기 때문이죠. 일상적인 대화가 이어지고 언뜻 보기에 그들은 문제가 전혀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언제 깨질지 모르는 위태로운 상태이기도 하죠. 프락터와 에비게일이 관계를 가졌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엘리자베스는 프락터가 늦게 들어오는 날이면 세일럼에 있는 에비게일과 있는 건 아닌지, 그녀와 관계된 상황에 놓인 것은 아닌지, 혹은 아픈 자신이 아닌 또다시 젊고 아름다운 에비게일을 품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을 하고, 프락터는 자신이 저지른 실수 때문에 그런 엘리자베스를 보면 엄청나게 예민한 반응을 보입니다. 그 누구보다 위선자를 경멸하고 올바르게 살고자 하는 마음이 있기에 본인이 그렇게 행동을 했다는 것에 대한 엄청난 자책과 미안함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죠. 그 미안함이 커지면 커질수록 스스로 자책하는 마음이 커지고, 아울러 그것들을 들추는 것 같은 엘리자베스에 대한 분노가 함께 자라나고 있는 중입니다. 자신의 잘못을 하나님께 회개를 하듯이 엘리자베스에게 고백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 자신을 그녀가 더욱 작아지게 만들고 죄인으로 내몰고 있다는 생각에서 벗어나질 못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우리가 바라보게 될 때 프락터는 결혼을 했음에도 아픈 아내를 두고 다른 사람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어서 엘리자베스에게 되려 화를 낼 때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지만, 존 프락터는 누구보다 깨어있으려 노력한다는 것에서 본인이 그런 일을 벌였다는 것에 대해 본인 스스로 용서가 안 되는 상황일 수 있다는 것에 주목할 수도 있어야 합니다. 그 안에 내재되어 있는 답답함을, 그리고 혼란스러움을 가지고 엘리자베스에게 고백을 하였으나 결국 돌아오는 것은 자신의 영혼을 조금씩 갉아먹는 것 같은 엘리자베스의 의심. 어쩌면 그의 대사처럼 그는 엘리자베스를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고 이야기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처럼 본인의 죄를 엘리자베스가 사하여 주기를, 아니요, 눈 감아 주기를 바라는, 원하는 이기적인 마음. 그런 복합적인 감정들을 아주 잘 표현할 수 있어야 하겠죠? 엘리자베스는 어떨까요? 본인에게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을 어쩌면 믿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랑스러운 아이들과 너무나 든든한 남편이 있으나 누구보다 믿었던 사람이 자신을 배신한 것이나 다름없으니까요. 내가 너를 용서한 것처럼 너도 용서하라 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녀에겐 어쩌면 엄청난 마음의 무게로 다가올 수 있겠죠. 가정을 지키고 남편과의 관계를 지키기 위해 애를 쓰고 있으나 머릿속에는 에비게일과 프락터가 관계를 맺는 상상을 할 수 있고, 생각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부정적인 방향으로 갈 것은 너무나 분명한 사실일 것입니다. 이처럼 이들 부부는 각자의 아픔 속에 서로를 지켜주려 하지만 언제 깨질지 모르는 불안함 속에 놓여 있는 것이죠. 메리 워렌이 등장하게 되고 그녀가 인형을 선물로 줍니다. 그리고 1막과 2막 사이 일주일의 시간이 흐르게 되고 아이들의 마녀 사냥 연기에 홀린 어른들이 39명의 사람들을 체포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거기에 교수형을 선고받은 사람도 등장하기 시작하죠. 메리 워렌은 본인이 취하게 된 법정 관리의 직분에 상당히 취해 있습니다. 하지만 그녀 역시 상당히 불안합니다. 예전에는 잘못하면 매를 맞았지만 이제 자신의 위치에선 매를 맞는 것을 거부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 상당한 권위의식을 느끼고 있는 것 같기도 하죠. 물론 권위적인 것에 대해 반감을 가지고 있는 프락터 앞에서는 어느새 당당함이 사라진 그에게 어쩔 수 없는 모습이 보입니다. 그때 그녀가 꺼낼 수 있는 아주 좋은 카드는 본인이 엘리자베스의 목숨을 구했다는 것이죠. 이때 엘리자베스는 직감적으로 옳게 왔다라는 생각이 들었을 겁니다. 에비게일의 마녀 사냥을 통해 그녀의 목표가 본인이라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을 테니까요. 그리고 에비게일을 막을 수 있는 것은 프락터밖에 없다는 것을 그녀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녀 역시 여성이기 때문이죠. 젊은 시기를 지난 여성이기에 그 시기의 여성이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사고방식을 가지는지 그녀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비게일이 이런 생각을 했다는 것에 대해 굉장히 두려운 마음이 들면서 한편으로는 잠자리에서 프락터가 그녀에게 했을 일방적인 약속들과 맹세들에 참으로 가슴이 아팠을 테죠. 프락터가 자신에게 했었던 것처럼 똑같이 에비게일에게 속삭였을 테니까요.
마치 외줄타기를 하듯 위태로운 이들의 관계 속에서 서로에 대한 믿음이 깨지기 직전의 상황들이 펼쳐집니다. 한 가지 주목할 것은 다른 제3자가 있을 때 이들은 서로를 보호하는 데 힘쓰고 의연하게 대처하나 둘이 남겨지게 되는 상황에서는 발가벗겨진 채 서로를 상처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지만 해소되지 않은 의심과 실수가 반복될 것 같은 불안함, 그리고 엘리자베스는 프락터가 자신을 사랑하는 것을 알고는 있으나 결정적인 상황에서는 프락터가 본인을 우선순위에 두는 것이 아니라 에비게일을 더 사랑하는 것 같다는 피해의식 때문에 너무나 괴롭게 됩니다. 이때 제3자의 등장으로 잠시 소강 상태에 이르게 되죠. 헤일 목사의 등장입니다. 다시 헤일 목사에 대해서 이야기하자면 그는 진리와는 거리가 있는 지식에 대단히 의존적인 모습을 보입니다. 성경 말씀이 가진 진리의 힘을 순수하게 그 자체를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다분히 지식적인 것에 근거하여 그 지식이 어느새 진리가 되어 있는 모순적인 모습을 보이죠. 헤일은 고발된 사람들의 집을 돌아다니며 그들에게서 악마와의 거래 내용을 파악하러 다니는 것 같습니다. 그 자신은 본인의 위치에서 해야 할 최선의 일을 하는 것이죠. 물론 진리와는 거리가 아주 먼. 교회의 참석 여부와 십계명을 암기하고 있는가 등등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라면 마땅히 해야 할 행위라는 것에 대한 지식이 그에게는 진리로 모순된 형태를 취하는 것이죠. 프락터가 교회의 지붕에 못질을 하고 문을 닫았다고 할 때 그것은 악마를 숭배하지 않았을 수 있다는 좋은 증거라는 이야기를 할 때 실소가 터지는 이유도 그 때문일 것입니다. 마녀의 존재 유무를 가지고 프락터 부부와 헤일은 상반된 의견을 내놓게 되는데요. 마녀 자체에 대해 이야기를 하는 헤일과 마녀에 대한 의미를 이야기하는 프락터 부부는 당연히 일치된 의견이 나타날 리 없습니다. 마녀를 믿습니까? 믿는데 나처럼 올바른 사람에게 마녀와 거래를 했다고 하면 난 마녀를 믿지 않겠어. 아니, 마녀를 안 믿는다고? 아니, 믿는데 난 선량하게 살고 너무 멀쩡한데 왜 다른 사람이 나한테 마녀와 거래를 했다는 거야? 그런 마녀는 존재하지 않아. 성경을 통해 마녀가 있다는 것은 물론 믿지만 말이야. 아니, 마녀를 안 믿는다고? 이런, 대충 요약해드리면 이런 내용이죠. 거기다가 본인을 고발한 사람이 다름 아닌 에비게일이라 엘리자베스의 염려와 고통은 얼마나 클지 상상조차 하기 힘듭니다. 그때 고발된 많은 사람들이 체포되어 감옥으로 끌려간 소식을 듣게 됩니다. 서로를 간섭하고 의심하고 참견하던 작은 씨앗이 마녀라는 싹으로 바뀌면서 마침내 이웃을 고발하는 마녀 사냥으로 그 꽃을 피우게 되는 것입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과 거리가 먼 시련이 계속해서 닥치게 되죠. 초반부에 메리 워렌이 선물로 준 인형은 에비게일에게 저주를 건 엘리자베스의 마녀의 인형으로 변질되면서 사건은 점점 커지게 되죠. 메리 워렌은 자신을 돌봐준 프락터 부부와 자신의 목숨을 언제든 끊을 수 있다는 두려움에 잡힌 에비게일, 이 사이에서 굉장히 혼란스러운 모습을 보입니다. 진실과 거짓에서 헤매는 그녀의 모습을 보며 가여움을 느낄 수 있지만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어둠과 빛은 섞일 수 없고 그것은 결국 어둠, 즉 죄인일 뿐입니다. 언젠가 그 어둠을 밝혀줄 빛이 있겠지만요. 엘리자베스는 에비게일이 계속해서 자신을 고발할 것을 사건이 터진 일주일 전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것은 현실이 되었고 많은 사람들이 고발되고 교수형을 받는 이 시기에 더 이상은 버티기에 힘들다는 결정을 내립니다. 그녀는 여인이기도 하지만 엄마이기도 하고 아내이기도 하니까요. 그런 엘리자베스가 본인 때문에 고발되고 끌려가는 모습 속에서 프락터는 엄청난 분노를 느낍니다. 프락터는 엄청난 죄책감을 느끼겠죠. 엘리자베스뿐만 아니라 마을의 많은 사람이 본인 때문에 고발되었다는 것을 지울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엘리자베스가 손목에 찬 수갑은 현재 벗겨낼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것 같군요. 그리고 에비게일이라는 수갑도 본인 손에 채워져 있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느낀 프락터는 더 이상 두려울 것 없이 메리 워렌을 앞세워 함께 법정에 설 것을 계획하며 2막은 끝납니다. 갈등이 점점 고조되며 1막이 마무리되고 안정적인 방향으로 흐르던 2막에서 엄청난 폭탄이 터지는 것 같은 느낌을 받게 되는데요. 우리는 프락터와 엘리자베스의 관계, 인물 각자 처해 있는 복잡하고 예민한 상황 등등 많은 것들에 대해 나눠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연기하시는데 참고하셔서 여러분들의 멋진 캐릭터가 탄생하시기를 바랍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축하합니다. 합격입니다.